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유독 조용하지 않습니까? 언론도 소름 돋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 역풍이 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와 수사,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심각합니다. 소름 돋게도 내용을 뜯어보면 현재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 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윤석열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 탈탈 턴 거야. 그래서 22명을 검찰에다가 자료를 주면서 이놈들 이렇게 쓰레기다. 이놈들 빨리 때려잡아라.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가운데 11명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 11명.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얼마나 거의 불법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를 조작으로 했는지를 짧게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 짓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소개하는다. 오늘 소개하는 날. 아니 그 인내심은 좋은 분이잖아요. 왜 이걸 못 참아? 22년 기다리셨는데. 22년 기다린 분이 왜 이걸 못 참아? 네. 네, 강압적인 알겠습니다. 감사의 행태.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듣고 우리 의원님이 부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23년 4월에서 5월 감사를 받으신 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육아휴직 중인 상태셨나요? 네, 그 출산하고 한 4개월 차여가지고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 문답 기록을 보니까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전날 늦게까지 조사한 날은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출석을 했고 9시부터 출석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답 기록을 보니까 조사 종료 시간이 4월 4일에는 밤 11시 56분, 4월 6일 0시 20분, 4월 7일에는 새벽 3시까지 하셨고 5월 5일에는 새벽 3시 35분, 5월 10일에는 새벽 6시 9분까지 하셨습니다. 밤새. 시간이 이렇게 장시간 몸도 안 되는데 좋아. 혹시 몸도 안 좋아. 잠을 못 자고 밤샘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까?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지만 뭐 따로 이제 잠을 자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감사원 강압 불법 조사 저희가 확인했고 일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강압 조사 조작 감사 이거 밝혀졌거든요. 헌급 기관을 멋으로 안 해. 우리 두목이다. 걸리면 죽는다. 너 빼고 다 포렌식 받았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너만 문제된다. 저기 빈방 가서 1시간 동안 잘 생각하게 보고 와. 감사원이 깡패 집단입니까? 와. 이 일부만 보여드린 네, 거예요. 거의 맞아요. 조폭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좀 부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우선 어제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부터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슬라이드 지금 4번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번. 네. 조사실 배치도. 예, 이걸 저희가 현장 요렇게 그 현황 보고라고 해서 어제 감사원 그 보고 과정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 일부 사진입니다. 근데 네. 깜짝 놀란 것이 감사원 그 내부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대부분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총 369회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71.5%가 넘는 260몇 회, 264회가 지금 저 별도로 설치된 명동의 조사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저기가 주로 소위 타이거파 그 관련된 감사관들이 저희 추정컨대 아마 집중적으로 저기서 조사를 시행했을 것이다. 아니 전체 조사 중에 70%가 넘는 조사가 저기서 이루어졌으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평수를 한번 보세요. 저희는 이제 저 그림 중에서 아래쪽을 어제 그 감사원에 있는 감사실들을 봤는데 네. 저기도 들어가니까 책상 하나와 의자 앞뒤로 있고 컴퓨터 있고 굉장히 장소가 좁더라고요. 그런데 저 면적보다도 훨씬 더 좁은 저 4개밖에 없는 조사실에서 그 밤샘 조사, 야간 조사, 압박 조사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가 저희 청문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문 다 열어두면 저 좁은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데서 조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닥다닥 붙은 고시원에서 문 다 열어놓고 그 복도를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한 진술을 가지고 노래로
희롱하고 와. 감사관이 그런 감사원 있어요. 직원이 술 그렇게 마시고 했다고. 와갖고 예. 진술한 걸 갖고 막 노래 부르면서 그 조롱하더라는 거야. 예, 트로트 부르면서 복도 다니면서 우와. 소리 지르고 그리고 문을 다 열어놓으면 옆 소리가 그 고시원이면 옆방 소리 저희 알잖아요. 예, 와.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들 그 압박하고 소리 지르고 이 소리를 옆방에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것이 저는 뭐 어제 이제 현황보고에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문화를 개선하겠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하고 문화를 개선하겠다 이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규칙에도 위반이 되고요, 네. 감사원 법도 위반되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철저하게 위반한 저는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자행이 되었다고 봤고요. 옛날에 남영동 같아.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느낌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명동 조사실이 지금 임대차 종료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거. 근데 아무튼 저 평수를 보면 충분히 그 상황을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저희 국정조사 자리에 나와서 진술했던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네. 확인이 어제 되었다는 거. 그게 아유.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정조사 기간에 또 지적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증거 조작. 그러니까 저런 인권 침해성 압박 강압 감사 과정을 통해서 진술이 조작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간단하게 하나 네. 소개하고 부연을 또 한번 해주시면 네,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대검이 발표한 통계 조작 수사 결과 네. 한 대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 맞잖아. 이게 사실이라면. 요거 100%다 조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요거 볼게요. 이것은 부동산원 통계처장하고 부동산원 원장하고 나눈 카톡을 보면 이게 얼마나 거짓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2020년 8월 19일 부동산원 통계처장이 청와대와 있었던 회의 내용을 부동산원 원장에게 카톡으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원본은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 원본입니다. 여기 원본이 여기 분명히 원본이고. 존재해요. 네. 자, 요 가운데 일부분만 저희가 따로 좀 추려봤습니다. 네. 네. 원장님, BH 청와대죠. 정책실장 주재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은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는 통계라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 있게 국민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습니다. 개선 관련해서는 표본 증가와 주간 조사의 비공표 등 말씀드렸습니다. 주간 표본 증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수석께서는요, 지금 당장 중단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안정시에도 통계의 연속성 등 고려해서 당분간 공표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네, 요거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맞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잖아.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 아무 문제 없잖아. 언론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했지. 네네. 요거를 주택 통계 수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통계 수정에 대한. 그래서 아까 나왔던 PPT에 그 예. 빨간 부분들이 삭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네. 삭제를 한 거야. 이게 봐, 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달라는 거잖아. 네. 근데 저거를 주택 통계 수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러니까 조작을 하라고 그렇지. 했다는 걸로 조작했다는 거야.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주간조사 비공표 중단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야. 네. 주간 조사 비공표를 하지 않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이 그러지 마라 계속 공표해라. 아. 그거를 거절한 거를 뭐라고 조작을 했냐? 사전 보고 중단에 대한 거부로 조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딱 빼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 직원들한테 요거를 들이밀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그럼 이 사람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자기 기억을 다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일부러 그렇게. 몇 년 전의 기억이니까요. 예, 정확하지 첨언 않죠.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 죽을 뻔했어요. 예, 저 우리 최욱 씨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죽을 거라 뻔했어요.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을 빼서 언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 이 말을 마치 그 통계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조작하는 식으로 것처럼. 조작한 그 사례도 있지만 뭐 지금 PPT 띄울 시간은 없는 거죠? 하나만 되나요? 띄워주세요. 그러면 네. 11, 12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기서 저기 그 주택통계부장이 위에서부터 쭈루룩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1번, 2번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주택통계부소관이 아니거든요. 저 업무가.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2번 고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저희 조사 당시에 제시할 때는 저 2번이 뺀 형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부당한 우리 부 소관이 아닌 2번에 대해서도 같이 지시를 한 것처럼 느껴지니 이걸 직권남용이라는 그 혐의를 씌우는 겁니다. 와, 그리고 그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대단하다. 자, 당사자가 저렇게 이렇게 합리적인 지시를 해요. 이거 논리적 설명해라.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 네, 알겠습니다를 빼고 물어봐요. 저 말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그 당사자들이 한 말들 또 위에서 지시한 그 말들의 일부분을 빼서 맥락을 오해하게끔 해서 진술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갑니다. 아니 이게 진술 조작이 아니면 뭡니까? 맞아요. 예, 이런 진술 조작 플러스 방금 보신 대로 증거 조작. 이 진술 조작과 증거 조작을 통해서 기소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허위의 증거들로 기소로 나아가는 이 정과정이 이게 바로 조작 기소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증거들의 조작이 과연 감사원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감사원이 이제 포괄적으로 사실 수사적에서 필요한 그 적법 절차 원칙 다 우회하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인 행정권으로 그냥 디지털 포렌식도 마구잡이로 하고 사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게 지금 어제 저희가 또 받은 자료예요. 거기서 보세요. 21년에는 84건밖에 안 됐던 디지털 포렌식이 감사원에서 한 포렌식입니다. 그런데 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993건, 와. 23년 674건, 24년 243건, 합쳐서 1910건, 거의 2000건까지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포렌식이 과연 우리 그 수사권에서 필요한 강제 처분에 필요한 어떤 적법 절차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했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 왜냐? 유병헌 당시에 사무총장이 이 포렌식 관련한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한 채 이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과연 이걸 어떻게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말 아수라장이었고 난국이었다. 네. 위법의 별천지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폭이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태까지 당사자들이 계속 외롭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잘 전파가 안 됐어요. 전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매불쇼 그리고 저희 국정조사 과정에서나마 이런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거 네. 기사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없어. 이런 네. 게 저게 이 앞단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낮추려고 조작하려고 했다는 그 증거로 KB하고 감정원하고 왜 가격이 다르냐. 근데 KB 같은 경우는 호가, 부르는 가격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고 감정원은 실거래가로 감정하기 네. 때문에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증거 조작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사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진행된 것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아시잖아요. 서해피격 때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라는 우리 헌법상 그러니까 합의제 헌법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의결 과정을 생략한 채 감사원위원회 패싱한 채 막 저기 조사하고 그다음에 중간 보고 발표하고 그래서 이 건건마다 모두 아주 위법을 더하는 형태로 유병헌 타이거파가 일을 벌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서해피격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조작들이 일어났던 목표를 정한 사건이 바로 이 통계 조작 그렇습니다. 사건이었고요. 네. 거기서 처음에 이제 보도자료 배포할 때 통계 조작이라는 단어가 무려 48번이 들어갑니다. 거의 50번 가까이 그렇게 통계 조작 발표를 했는데 정작 지금 법정에서 통계 조작 이 부분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방금과 같은 그런 류의 자료들을 통해서 그때서야 슬그머니 구두로
통계 수정이라고 고치겠다. 아니 당사자들은 통계 조작범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도가 되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매도되어 왔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와서 법정에서 그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지금 보상이 됩니까? 이 피해들은 도대체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그리고 네.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런 일이다. 그런 사명감으로 아유, 너무 끝까지 훌륭하십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똑똑한 봉지욱도 이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분야가 다르니까. 아니, 기자님께서 이번에 큰일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전날 국정조사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계셨어요. 저랑 한상지 기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검찰보다 감사원이 더한 것 같은데. 오. 왜냐면 맞습니다. 25번을 조서를 쓰고 그 외로도 한 15번을 더 갔다 그러던데 와. 맞아요. 40번을 끌려가고 퇴직하고 재판받고 와. 그 변호사비 개인 돈으로 되고 있고 이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망치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고 굉장히 나쁜 쪽으로는 똑똑한 게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 두들겨 잡고 이재명 대통령 두들겨 잡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런데 이재명을 잡을 때는 검찰을 활용했어. 근데 문재인 정부를 잡을 때는 공무원들이니까 감사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이게 수월했나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을 딱 맞습니다. 활용한 거야. 예. 아 제가 아까 꼭 이것도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22년을 기다렸잖아. 22년 지났더니 아니, 이것도 저희 인정을 좀 해야 그 돼. 억울한 피해자들 때문에 네. 그 특히나 또 우리 하동수 씨도 나와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정말 증거 조작, 진술 조작 사례예요. 본인이 조사를 받을 때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거기서 찍어왔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개는 하지 않는데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분명히 본인이 조사 받을 때는 주택통계 변동률 수치가 낮아진 것을 좋아했던 것이 블라블라 들어가는 이 표현을 다 삭선 처리했다. 내가 지금 문답 과정에서 한 진술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웠어요.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분의 문답서에는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감사원 보고서에는 버젓이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또 들어가 거예요. 있어? 네, 이게 와. 니네들 변동률 수치 낮아지는 거 좋아했다? 그러니까 조작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도대체 이 보고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조작 기소, 조작 수사 아니면 뭡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야. 통계를 조작했다고 조사하는 놈들이 조작을 해. 맞습니다. 그러네. 와,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인 거지. 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면 부동산원 국토부 직원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고 나와서 비록 얼굴은 공무원이니까 드러낼 수 없지만 이름 밝히고 정말 그 생생한 육성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했던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진술했다는 게 지금 생생하게 저희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 꼭 찾아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윤의 지시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실제로 보십니까? 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실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국정원 문건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대통령실이 그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고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예. 어제도 핵심이 나왔다고 예. 봐요. 어제도 그 서해피격 사건도 결국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쳤던 것이 예. 나왔는데 예. 뭐 그 서해피격 사건에서 윤석열의 직접적인 고발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세게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현기 의원이. 국정원장이 이거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러 가니까 윤석열이 직접 보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윤석열이 시키면 굉장히 무리해서 사건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윤석열에 충성하기 위해서 줄대기 위한 사람들은 예. 강압적으로 그리고 뭐 조작 의혹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자해해 왔기 때문에 예. 이 7개 사건이 예. 특정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요. 사실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지 뭐 검사들은 주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녹음하신 네. 그 파일 내용을 보면 감사원 직원들 감사원
에서 그 감사하는 감사관들도 지금 죽을 맛이다. 이게 얘네들도 압박받고 있다고 하더라. 그 압박은 어디서 받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원의 상부겠죠. 그런데 예. 그 감사원의 상부는 어디서 또 그 압박을 받겠습니까? 예. 이런 의혹들이 저희가 다 추정이 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오랜 세월을 검찰에 봉직했던 검사이고 윤석열 사단이 검찰 내에 있다는 거 다 우리 다 알려진 공공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 검사들이 윤석열 지시 내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뭐 한동훈 등등 네. 검사 관련자들의 검찰 관련자들의 지시를 안 받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시에 감사원의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쥐락펴락하면서 감사위원회까지 패싱하면서 이 엄청난 그 강압적이고 회유하는 이 조사들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심지어 유병호의 예. 감사원 막 그랬었잖아요. 그 거만한 맞습니다. 태도도 타이거파 거의 지금 뭐 예. 거기다가 우리 이 사람이 두목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이거 진짜 거의 무슨 감사원 깡패 집단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창피해서 이걸 조사를 과연 예. 유병호가 그렇게 윤석열하고 친하다는 유병호가 이거 혼자 했겠냐는 거죠. 저희의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히 이제 이종석 장관 기관 보고를 통해서 리오남이 네. 당시에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라는 걸 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원님께서 어제도 계속 국정원은 못 믿고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원도 못 믿고 네. 금융감독원도 못 못 믿고요.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의 기관 정부 보고를 기관 못 보고- 믿습니다.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흡사 선관위를 못 믿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맞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겁니까? 딱 일맥상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기관 보고 못 믿고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만 가지고 또 앞에서 엄청 좋아하세요. 본인들 원하는 진술이 나오면. 그러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실제로 요새는 그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만났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 이후에 국정원에서 또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2018년도 이후에는 중국이나 예. 뭐 기타 동남아도 똑같아요. 요새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전부 생체 정보를 입력하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영화 나오듯이 예. 그 여권 조작된 위조 여권 가지고 못 가요. 막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요. 리오남이 이상한 배 타고 미리국했겠냐고요. 그런 자료들이 다 뻔히 나와 있는데 네. 그 기관 보고는 믿고 싶지 않나 봐요. 아니 근데 정부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보수 정당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정부도 못 믿고 음해 퍼뜨리고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해가지고 예. 내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딱 지금 반국가 세력의 그 일들을 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진짜 객관- 깝깝하네. 깝깝합니다. 진짜. 예, 깝깝하네. 예. 이 객관적인 물증, 여러 정황 이게 모두 다 그 사실 리오남이 없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데 오직 딱 한 명 방용철만 네. 리오남을 네. 봤다, 자기가 그러니까요. 줬다 이렇게 진술하고 끝까지 있는 그 거잖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진술이 이 모든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다 뒤엎고 있어요. 아주 편향된 증거 채택이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거죠. 끝까지 그 말을 지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방용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법원에서도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유지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한켠에 의심하고 있는 거는 왜 저렇게 일관된 진술 그리고 예. 만들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을 아직까지 봐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무혐의 하고 예. 있고 예. 뭐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을 돈 때문에. 그렇죠. 금융감독원에서 예. 저희 청문회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유죄의 혐의가 짙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있는 자료를 주겠다. 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줄 수 없게끔 돼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검찰한테 압수수색 영장 받으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겠다. 근데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안 가죠.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안 하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예. 제도를 도입을 제도를 사용한대요. 통해서. 예.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의 정보만 가지고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주가 조작 사건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 예. 정말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내일 금융감독 가겠다라고 한 네. 거예요. 두 분 다 금감원으로 가십니까? 아, 저는 감사원 가고 감사원. 예. 저는 금감원 갑니다. 의원님은 금감원 가고. 야, 두 분이 또 가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또 깝깝한 상황을 진두지휘하실지. 현장 가면 깝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미 그 감사원에서는 특히 여러 그 기관 증인들, 참고인들이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했거든요. 조사받을 때 어떤 그 압박이 있었는지,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는지를 어제도 쭉 다 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실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조사할 때 문 다 열어놓고 복도 지나가면서 막 본인들 희롱하는 이야기들 하면서 트로트 노래 부르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래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저희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1315실 검사실 같은 경우에 가보면 1313? 네, 13 그 수원지검 네. 박상용 검사실에 굉장히 넓던데. 좋더라고요. 네. 네. 전망도 훌륭하고. 네. 근데 딱 책상 하나 놓고 나머지는 싹 치워버렸잖아요. 네. 감사원도 그랬을 가능성 없을까요? 예,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거나 지금 뭐 국토부도 그렇고 부동산원도 그렇고 그 직원들이 그 수십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모욕과 예. 모멸감을 느꼈고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걸 지금 어제도 호소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능한 구조인지 어떤 밀폐 공간에서 했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충분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이제 감사원 유병호의 대표적인 만행이 뭐냐? 본인 오고 나서 윤석열 정권 바꾸고 나서 이 포렌식 관련한 규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포렌식 할 수 있도록 또 한 그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규정도 저희가 가서 또 들여다보고 예. 또 이번에 저희에게 공개를 자꾸 안 해주세요. 감사원이 네. 보고 내부 감찰 보고서 이거 국가기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기관은 일단은 정보 공개가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에 좀 응하지 않아서 내일 가서 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현장 조사가 중요한 게 이번 수원지검 가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어 회덮밥을 먹었고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영상 조사실도 네. 우리가 맞아요. 실물로 봤지만 예. 더 문제는 그 1313 앞에 있다고 하는 창고 거기 진술 확인하는 게 세미나. 중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술 세미나를 창고에서 했다라는 의혹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도 의심했어요. 예. 아니 무슨 창고에서 하냐. 진술 세미나를 할 수 있냐 예.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예. 우리가 가보니까 예. 창고가 그 창고가 아닌 거예요. 테이블이 있고 예. 의자가 있어요. 예.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은 곳이에요. 예. 근데 왜 창고를 부르냐? 예. 검찰은 서류로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서류를 잠깐이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냥 창고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집기류들을 쌓아놓은 공간이 아닌 예.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 창고에서 진술 세미나가 일어났다라고 네네. 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정말 가보면 저희 구치감 이번에 또 가보니까 그거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 공간에서 그 고리못 주말에 혼자서 남은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혼자 거기 밤에서 자고 예. 2박 3일을 계속적으로 불려가고 계속적으로 진술 압박 당하면서 예. 그 뭐 배를 갈라 창자를 예.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아이 사진 보내줘서 애들 봐야 되지 않느냐 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러니까요. 그 공간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네. 이제 내일 현장 조사 가면 더 많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유병호 감사원장의 감사원 총장. 전 사무총장 감사위원이죠 지금 그 악행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노조를 통해서도 많이 그 제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뭐 이 사람 최재형 감사원장 그만둘 때 노래 틀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런 등등의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